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청양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양군수선거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 중계 방송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흥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돈권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국회 5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흥수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유흥수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청양군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군정을 펼치고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을 따스하게 보듬으면서 새로운 지역 발전의 초석을 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의힘 후보 저 유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여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지방행정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피며 군민의 애환을 청양군을 발전시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부서에서 잔뼈가 굵어 예산 담당관으로 도 살림을 총괄하는 경험이 있는 예산 전문가로 자부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청양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생각이 곧 정책이라는 마음으로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건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양을 만들어갈 엄지척 후보 기호 1번 김돈권입니다. 제가 재선에 도전한 이유는 중단 없는 발전과 행복을 향한 군민들이 기대해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민선 7기에 시작한 여러 가지 성장 동력 사업을 완성해야 하고 인구 5만 자족도시를 향한 초석을 놓고 뼈대를 서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뒤 진행 과정을 잘 알고 비전과 철학이 분명한 군수가 필요합니다. 4년 전 저는 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후에 제42대 청양군수로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의료원을 최고의 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시켰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민간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탄소 중립 연수원, 학생 건강 증진 통합교육 체육관 등 3개의 도 단위 공공기관 모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양의 행복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후보자들이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정책 검증 토론, 후보 간 자유 주제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른데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자분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방안입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청양군 인구는 2021년만 기준 3만 440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청양군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은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17 수준으로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소멸 위험에 처한 청양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돈곤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방정부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주거와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단기 과제로 전임 및 귀농 기촌 지원, 결혼, 출산, 보육 지원, 노후 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지난 4년간 일반 산업단지, 골프장, 스마트타운 등 각종 대규모 민간 유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도단위 공공기관 유치, 사회적 특화단지 조성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인구 유입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되면 고용인원이 적게는 7,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별 세대당 가족을 2명 내지 3명으로 볼 때 2만 명 정도 인구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자치단체별 투자 계획을 평가해 행정안전부가 차등 배분하는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00호, 민간주택 180호를 건립 중에 있고 마을별, 읍면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문화의 해로 정하고 군민들이 문화예술 향후기회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웅수 후보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청양군은 전국의 자치단체 중 가운데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저출산 대책, 균형 발전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역의 절박한 사정 반영이 미흡하였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시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출생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결혼, 출생, 보육, 교육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출산 장려금 200만 원 지급을 5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기업 유치
지역 내 자연 환경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 여가, 의료 서비스, 교통 확충도 필요합니다. 인구 자연 증가를 위한 출생, 보육, 교육 환경 개선 등 출산 장려금도 현 500만 원에서 10배 이상으로 과감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청양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감소, 농업 기반 산업 등의 특징을 가진 지역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양군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은 무엇이고 향후 경제 성장의 동력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유흥수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및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경제 생태계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농촌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벼농사 위주에서 다양한 소득작물 개발 확대와 생산 위주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먹거리가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청장년 농업인 육성, 기농기촌 지역 젊은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손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인력난을 해소가 있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생산 기반 유통 판매 모든 단계에서 행정기관 지원이 절실합니다. 농촌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산업단지, 농공단지 실태 파악은 물론 당초 조성 목적 노력을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운영 실태 및 미입주를 파악하여 농공단지 운영 활성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입주업체와 지역 주민 간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동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양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는 도시에 비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농업 경제의 비중이 가장 크고 자영업 등 상업 경제와 농공단지 등 산업 경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규모화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산지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영산을 위한 푸드플랜 정책을 강화해서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이상 1천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상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크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연중 스포츠 마케팅과 청양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습니다. 또 민선 8기에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청양 사회적 경제 특화 단지가 완공되면 많은 일자리와 중간 지원 조직이 생기는 만큼 다른 산업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산업 분야에 유통시키고 산업 분야에서 생산된 제품을 타 분야로 유통시켜 선순환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등 경제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서 반드시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이어 정책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는 7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 김돈곤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5대 공약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민선 7기 시작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스마트 단지 조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등 도 단위 공공기관 유치, 그러한 사업만으로도 인구 2만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전국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을 강화해서 월 소득 150만 원의 중소농 1천 농가를 육성하고 농업 보조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 유통시장을 다변화해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고 수준의 건강 100세 복지 모델 창출입니다. 보건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별 돌보센터를 설치해서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온종일 돌봐드리는 농촌에 특화된 맞춤형 복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객 5만 시대의 개막입니다. 장국사, 천장호, 칠갑포 등 상계 지구에 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500만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여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관광, 체험, 힐링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중심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등을 활성화해서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스마트 청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역 선순환의 경제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동건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융수 후보 상호 토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군 김 후보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민선 7기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이행률이 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행률을 보다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이행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11위 이하인 치하위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구 5만 자족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2018년 인구 증가를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해서 3만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약하신 대로 5만까지 인구를 과연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난번에서 제가 선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를 연말에 쫙 올렸다가 연초에 빠지는 그런 인구 정책, 임금변의 인구 정책을 안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예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 사업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5년 내지 6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그런 기반을 토대로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인구 5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년 동안에도 인구 5만을 공약을 제시하셨고
한 3천 명 가까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약을 수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정할 생각이 없고요. 인구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군수 3년, 4년 했다고 해서 인구가 쫙 들어가면은 어느 전체가 인구 감소를 고민하겠습니까?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과제를 가져가야 우리가 지속하는 게 인구가 증가할 게 아니겠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정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약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필요한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족도시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현 가능성 문제는 우리 유 후보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스마트타운이라든지 각공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 유치했는데 금방 내 1, 2년 내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년, 5년 또 9 이상 걸리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인가 증가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단발적으로 4년 내에 어떻게 임기를 주민한테 옮겨가지고 하는 그 정책이 맞느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자족도시 5만 공약을 하셨고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의 공약을 하셔서 예. 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약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평가에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예. 사실 2008년도 S의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중장기 과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 청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은 2030년대까지 2025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해야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셨으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지금 그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 자족도시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 만들고 스마트타운 만들고 사회적 특화단지 만들고 기관 유치하고 이런 것이 다 그건 세부적인 실천 공약이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관광객 500만 시대를 개막한다고 하셨는데 예. 지난 7기에서도 관광객 500만 명을 공약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이 관광객이 500만을 유치하려면은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이 자, 와야 되는지 시간이 아십니까? 다 되었습니다. 김동건 후보 정책 검증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후에 주도권 토론에서 못하신 토론은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흥수 후보께서 2분간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국민의힘 군수부 기호 2번 유흥수가 드리는 공약은 힘있는 집권여당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드리는 공약으로서 반드시 실천하여 청양 발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SOC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확충, 즉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정산면 서정 사거리에서 청양 IC 간 4차선 확부장, 서부 내륙 고속도로변 물류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농 준비금으로 농민수당 현재 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고령 농민의 사기 진작과 영농 의혹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종목별 훈련 경기 지원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향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소득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으로의 청양 농특산물 중간손질 대형마트를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청양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흥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김동건 후보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흥수 후보 공약 잘 들었고요. 근데 공약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정책이 그래도 보이질 않거든요. 그나마 보이는 것이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금강물을 정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든지 또 충청 문화산업철도를 건설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세 개 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우리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 방향을 좀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뭐 중단하겠다든지 뭐 새롭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님께서 미비점인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 후보님께서 추진한 공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지금 청양에 있는 그 농민들이 그 현실도 고령 농에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상적이고 달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지금 농민들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농민수당도 과감하게 드렸으면 저기 지금 80만 원에서 8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의심스럽고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 말씀 나왔으니까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겠다.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도 우리 후보님께서 대전에 예. 로컬푸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농민들은 농사만 지으시면은 예. 우리 군에서 그것을 상중하 품질별로 해서 청정 채소를 갖고서 서울이나 롯데마트나 큰 대형마트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군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양군하고 우리 청양에는 그 농협하고 이런 서로 삼각체제가 농민하고 제가 삼각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연정 균형 있는 월별로 필요한 그러한 농산물을 납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양에서는 예를 들어 메론을 납품을 한다. 그럼 연중 매월 필요한 물량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걸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산지 조직화를 통해서 물량을 좀 최대한 확보하자.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시군까지 모으자. 그게 그렇게 해서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대형마트 납품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품목별, 그 지역별, 그 연구이별로 모임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그 맞는 맞춤형 그 납품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 정책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투트랙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대규모 영농 그 농가에 대해서는 칠간마루. 그 외에 중소 영세농을 위한 정책으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푸드플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미흡한 것이나 부족한 지 있다면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양군이 푸드플랜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저도 바라고 당연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부군소로 있으면서 부여군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그 부여군에서 벤치마킹한 부분을 청양군에서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 푸드 플랜은 로컬 푸드 하면은 완주였었어요. 전북의 완주. 그런데 지금은 충남 청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거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먹거리 종합타운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대전 로컬푸드 매장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 대전, 세종 등 이런 시장을 다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푸드편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정책 검증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청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청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유흥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 공약 관련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개막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지난 민선 7기에도 공약하셨는데 현재 후보님께서 청양군의 연간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마이너한 질문보다 정책적인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선 7기 군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 전에는 분야별로 중장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4년 동안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 관광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 몇 명이 왔냐 이거 따지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시대적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관광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이너하게 그래 몇 명 왔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500만 시대를 대비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께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500만 명이 오려면은 40인 버스가 360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340대 이상 청양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약 중에 하나 구기자를 세계 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등재 추진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유흥수 후보님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예.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꼭 이거를 달성을 목표를 정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 우리가 관광 500만 시대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달성하고 안 될 것은 그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 연도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요. 저는 구기자 그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죠?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서 우리가 구기자의 명성을 높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자 세계 문화유산 그 등재는 문화재만 가능합니다. 저희 공약에도 있지만 그 구기자 같은 것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해야 됩니다. 경북 의성의 마늘이라든가 예. 맞아요. 저기 상주의 전통 꽃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국가 주요 농업유산의 등재가 필요한데 공약 수정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그거는 잘못됐네. 그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후보님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후보님께서는 장국사의 그 장숭 축제 그 지역에 그 주차장을 주소한 거로 알고 계시죠, 내용을? 예. 보시다시피 청양군 장국주의 공중화장실 19평 신축에 4억 원의 그 사업비를 투입하여 평당 2,1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마을이관 신축이나 이런 하실 때는 한 600만 원, 700만 원 선이면 가능한데 과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정길에서 나인찬 의원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 리발버를 하시네요. 자, 유흥수 후보님, 거기가 관광지죠? 그럼 거기에 어떤 화장실을 지을까요? 동네 화장실 같은 그런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옥으로 정말 그럴듯한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까? 저는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건축 품셈을 따라서 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2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갔더니 평당. 근데 보면은 청송구는 평당 2,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칠곡구는 평당 2,6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진 거 아니에요. 검셈, 품셈에 있는 그 기준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 지역에 맞는 화장실을 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동네 화장실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냐. 그게 청양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군수를 하겠다는 사람의 사고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화장실 장소도 지은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니 금액에 무슨 문제가 있죠? 금액을 아니 건축 품셈에 따라서 짓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건축 아니 품성에 그러면 너무 거기에 그 한옥으로 질 걸 양옥으로 질 걸 한옥으로 졌다든지 아니면 한옥으로 기준해서 기존 전가를 잘못 적용해서 예를 들어 2천만 원 들은 걸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졌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후보님께서는 그 한옥에 맞게끔 예산 담당관 하셨잖아요. 예, 그 정도도 생각 못하면 맞다 어떻게 해요?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민들이 여론은 그 단가가 너무 높지 않나. 그건 너무 적정하지 않나. 일부 의원들이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거기 그 현재 설치 장소가 장승축제의 개막식은 그 무대입니다. 무대를 거기다 그렇게 짓다 보니까 장승축제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네. 무대 사용하는데도 조금 곤란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나. 유흥수 후보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건 후보 주도권을 행사하실 차례입니다. 예, 유흥수 후보께서 아마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군수가 바뀌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청양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더니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SOC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나요? 또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는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방해하고 표심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겠냐.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 시스템과 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꼭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거기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시장 군수가 얼마나 중앙무대에서 얼마나 찾아뵙고 맞춤형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럼 있고. 우리 청양에 그런 SOC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예. 중앙부처나 국회에 가서 발품 팔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양의 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청양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정산 사거리에서 그 청양 IC 간 4차선 확보장 관계는 그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연대까지 왜 아니, 못 하셨습니까? 지금 선형계랑 하고 있잖아요. 선행계라 하고 있는데 4차선 확보장이 시급한 현실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 4년이 그게 지났는데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국도입니다. 네? 국도도 네. 예, 청양군은 군도나 마란길이나 이런 거 추진하는 거 아닙니다. 군수는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의무가 있고 같이 광역 종합적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양의 미래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앙부처나 정부를 쫓아다녀야지. 예. 그래 그 조그만 토막 포장하겠다고 군수가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그게 왜 오히려 조그만 토막입니까?
정산 사거리에서 IC까지 그 전체적인 우리 사업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조그만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 그렇게 하고요. 공사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의 지금 정부의 재원 배분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SOC 3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군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뭐냐? 공모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치 탄정제 먹거리 종합탄을 만들죠. 다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탄소중립 연수원 뭐 이런 게 다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공모사업은 타 자치센터의 경쟁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발품하러 가져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군수와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타 시군과 경쟁에서 가져오는 그런 예산이 공모사업이에요. 민선 7기 4년 동안 공모사업 151건에 3,600억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에서 2,000억 넘게 확보한 자치단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청양군은 요거 우리 청양군에 꼭 가져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한 건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뭐 151건에 3,600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지금 뭐 완공된 사업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 가져오기만 하셨죠. 예산 담당 하셨죠? 예. 어떻게 시집 갔다고 금방 애 납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행정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토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설계해야 되고 또 실시 설계, 기본 설계 하잖아요. 그죠? 또 가끔 평가할 것도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무시하고 내 집 집 짓듯이 돈 있으니까 그냥 설계해가지고 막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확보했는데 지금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다 착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4년 동안 그래 유치했는데 왜 건물 안 올라가고 하느냐.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건물 올리려고. 청양여사 정보고등학교 철거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 옆에 대기업하고 교육청 부지 철거 다 했잖아요. 공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공모 사업에 많이 따오신 걸 인정하는데 예. 청양에 맞춤형 공모 사업을 따왔으면 좋은데 맞춤형 공모 사업이 아닌 게 많다는 맞춤형 아닌 거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맞춤형이 아닌지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잘못된 것을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비교란 예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청양 시가지에 있는 그 구시가지 활성화 사업. 예. 그것도 잘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구시가지가 금방 어떻게 활성화되냐. 사업을 자꾸 붙여나가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꾸 또 확장해 나가야 그게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집안에 진다고 그게 활성화될 것 같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내용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복지는 좋은 건강과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생애 주기별 복지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생애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한평생을 의미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는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청양군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 김동건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도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노인 돌봄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 2.0에 선정되는 등 선도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주민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및 여고 활용을 위한 전용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든든한 보육 지원과 꿈 키움 바우처 사업, 18세 이하 무료 교통카드 지급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타운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건립해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무료 혈액검진 및 폐암검진으로 고독사 제로 지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로부터 농촌협약 4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읍면별 통합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순환버스를 배차해서 어디에서 살든 차별받지 않는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과제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군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품질을 높은 마무리해 복지 주시기 정책을 바랍니다. 이어서 유흥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두터운 중산층 형성, 편안하고 건강한 삶,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생애 주기별 복지 수준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욕구 등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유아기에는 신생아 출산율과 직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으로 출산 기피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청양군이 직접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년기에는 사회활동 및 직업활동 등 경제활동을 왕성한 시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유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실효성 있는 기술교육 등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경제활동 불가, 건강에 대한 욕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 축소와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초 생활환경 보장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 확대를 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자발적인 민간 참여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흥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청양군 그 가족문화센터 관련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현재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가족문화센터는 이제 그 철거가 끝났잖아요. 지금 설계가 지금 중에 있는데 아마 9월이면 10월쯤이면 착공이 될 겁니다. 설계가 거의 좀 마무리된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2억 6,568만 원을 승인을 하셨고 또 보상비로 5억 7,9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서 그 뭐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그 요점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이 처음에
부지를 어디에 할 거냐. 당초에 이제 청양여자정고등학교에 위치를 하기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또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또 추가로 유치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옮겨야 돼요. 그럼 어디에다 옮길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같은 유사한 시설은 집단화돼야 되거든요. 저는 뭐 유치원, 중고등학교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거기가 최적지라고 좀 봤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 누구 땅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 얘기는 저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는요. 우리가 입지하기 전에 학부모라든지 각종 시민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쳤어요. 그러고 논의한 후에 의회 부회인데 의회에서 명분도 없이 반대로 그냥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고 지금 부지 매입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죠? 부지 싸네 비싸네. 부지 매입가를 어떻게 행정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비싸다 싸게 더 줬다 안 줬다 이 얘기는 논외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안 줘도 될 보상을 줬다든지 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했다든지 이거는 안 맞는 얘기죠. 아니 공무원 그렇게 30년 40년 한 분이 남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여기 와서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지 말씀은 지금 수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할게요. 예. 그걸 가지고 배임이다. 공무원들이 예. 뭐 배임이다. 이렇게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아, 그것도 도경에다 고발했다고. 아, 제가 예. 지금 상황을 파악한 거로는 이 토지주하고 그 아들하고 나현찬원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를 하면 공무원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걸 고발을 했는데 지금 도경에서 1차 조사가 끝났어요. 제가 담당 우리 과장들, 전임과장, 후임과장, 단장, 팀장들 몇 차례 가서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다. 이거는 허위로 그게 이제 고발이 아니고 뭐 그 민원성 뭐를 냈다고 그러다 그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조사가 끝났다는 걸 알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혹시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혹시 수사 걸고 나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거나 잘못되면 책임질 의사는 당연히 있으신가요? 제가 책임질 범위에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건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말씀 가족문화센터 참 잘해주셨네. 예, 가족문화센터 관련 예. 청양군이 여러 가지 얘기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수사 중이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종결됐다 하니까 뭐 종결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도경에서 수사가 다 끝났는데 예. 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떳떳한 청양군청에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떳떳하지 못한 난맥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안타깝게 떳떳하지 생각하고 못한 있습니다. 게 아니고 그거는 발목 잡기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면 돼요. 그러시고 한 가지를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양군 복지타운 사무실 두고 현 군수님께서 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2019년 4월 달에 그 2001년 10월 유영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동건 후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유영수 후보께서 기자회견 또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현직 군수가 불통이다. 또 편가르게 한다. 갈라치게 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군민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아, 군수 정말 편 안 가르고 정직하게 일 많이 했어. 그런 저는 평가를 듣거든요. 저는 유영수 후보께서 예를 들면 내가 4년간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정책적인 걸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뭐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두 가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 관하고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 이전 관련 가지고 의회하고 두 번을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가족문화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문화센터 옮기려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반대를 한 거예요. 또
장애인회관 전 장애인단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지금 교원리 그 지구에 거기 지구로 사전에 다 협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의회에다 상정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왜 거기다 짓느냐. 자기 교원리 정수장 옆에다 져라. 거긴 아니다. 그러니까 또 119가 있는 119 센터 앞에다 져라.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헐고서 거기다 다시 져라. 뭐 이런 거예요. 이 위치 선정은 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회에서는 가부만 판결해주면 돼요. 왜 의회에서 여기 져라 저기 져라 그렇게 공무원들을 괴롭히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프랭카드까지 준비할 그런 단계까지 가고 시위까지 갔습니다. 다 전 단계까지. 또 가족문화센터 어떻게 했어요? 의회 항의 방문하고 4차례 집회를 했고 한 500여 명에서 저녁에 촛불 집회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의회가 불복을 한 거예요. 군민들한테.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군수가 소통을 안 했네. 뭐 불통이 이런 얘기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하도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장해 주실 필요가 있을 예,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공문으로 우리 간담회 한번 합시다. 아니면 우리 군민 토론 한번 합시다. 당신들이 입맛에 맞도록 주도를 해라. 나 혼자 가서 토론할 테니. 공문 2번 보냈어요. 한 번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거기 정말 군수가 불통이고 갈라치기하고 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후보님께서 지가 편가르기 한다, 갈라치기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후보님께서 군정을 추진하면서 좀 더 군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뭘 아프게 했는데요? 지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전에 이해가 한 게 아니고 이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다 협의했다니까. 협의해서 의회에다 상정한다는 그런 그런데 거라니까. 왜 군의원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 이런 거예요. 전 소통, 협치 가장 기본이 뭐냐? 상식이에요. 우리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치에 맞냐 안 맞느냐. 그렇죠? 저는 그러고 이 후보님께서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고 그 의사를 충분히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 뜻을 꺾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명분도 논리도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들이 선거의 유보지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수를 흠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군민들이 수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까지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군수가 포용을 물론 뭐 저도 좀 그런 뭐는 있겠죠. 좀 더 좀 따뜻하게 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워낙 이 상식이 안 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몇 번 시도했잖아요. 그 왜 대화까지 거부하면서 그러냐. 그렇잖아요? 더 낮은 자세로 의회와 협력하면서 국민과 낮은 자세, 높은 자세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식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고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군 의원이 하자는데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거 따라갑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고 군민들하고 사전에 협의 다 한 걸 가지고 군의회에서 반대하는데 군의원 따라가야 되냐?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군수가 과감하게 추진해서 의회에 마찰을 군민들이 왜 반대해요? 사전에 다 협의했다니까. 자, 주도권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들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동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민선 7기 지난 4년 참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 요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외지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에는 고독사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한 분 한 분 관리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1조 5천억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와 민간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새롭게 건립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등 3개의 도 단위 공공기관 모두를 우리 청양으로 유치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는 우리 청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선택하실 저 김돈곤, 인구 5만 자족도시 완성의 목표를 향해 군민과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저 김돈곤 잘했으니 한 번 더 맡겨주십시오. 저 김돈곤 잘할 테니 한 번 더 맡겨주십시오. 군민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흥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청양군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느냐 아니면 멀리 뛰기를 하느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기류에 서 있는 군민들께서는 어떤 후보가 과연 청양군을 위해 필요한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군민의 부름을 받고 군수 후보로 나선 저 유흥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과감하게 군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특히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중앙과 도 그리고 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 행정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율과 창의로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양군은 예산 전문가 군수가 필요합니다. 군수가 직접 나서 지역 발전의 힘찬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과 도 예산을 끌어오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청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청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고 이 공약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